안녕하세요. C# 교과서 저자 박용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서드 오버라이드, 이미 몇 번 나왔는데요. 메서드 오버라이드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메서드 오버로드, 앞서서 우리가 먼저 살펴본 메서드 오버로드와 오버라이드 두 개 단어를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되고요. 제 기억으로는 처음에 이 단어가 헷갈렸습니다. 메서드 오버라이드, 메서드 오버로드, 이 두 가지 단어를 함께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서드 오버라이드, 오버라이드란 단어 영어로 정의해보면 오버라이드예요. 단어 그대로. 그래서 메서드 오버라이드는 우리말로 해석해보면 재정의의 의미를 갖습니다. 재정의 또는 다시 만들다, 다시 정의, new의 의미를 갖습니다. 영어 단어로는 그대로 override, overriding, 그래서 한글로 표현할 때도 overriding, override를 함께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정확하게 제가 발음할 때는 메서드 오버라이드다, 이렇게 발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라이드는 재정의하는 거예요. 다시 정의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상속을 배웠어요. 상속을 배우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부모 클래스의 어떤 메서드를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어떤 이름으로. 그거를 자식 클래스에서 그대로 물려받아서 사용을 해도 되지만 새롭게 정의해서 쓰고 싶다. 그럴 때는 재정의, 새롭게 정의, 다시 정의해서 사용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오버라이드라고 합니다. 메서드 오버라이드를 다른 말로 가상 메서드라고도 합니다. 버추얼 메서드라고 해요. 가상함수, 가상 메서드라고도 표현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에서는 어떤 기능을 이 정도로 가상으로 이 정도 구현해 놨으면 그거를 실제 좀 더 가다듬는 역할은 자식에게 물려줘서 자식에서 완성된 기능을 구현하게 하고자 한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에서는 가상으로 메서드 이름을 만들어 놓고 기본 기능을 정의를 해 놓으면 그것을 물려받은 자식 클래스에서 완성을 하자. 이런 의미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 메서드라는 단어도 쓰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연결 단어, 버추얼과 오버라이드. 버추얼, 오버라이드. 부모에 버추얼 붙였으면 자식에서는 오버라이드를 붙여서 재정의하자. 부모에 버추얼을 붙였으면 자식에서 오버라이드를 붙이자. 버추얼과 오버라이드. 제가 굉장히 많이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일 좋은 모양입니다. 메서드 오버라이드에서 부모에서 버추얼 키워드로 어떠한 메서드를 만들었으면 자식에서는 그 메서드를 그대로 써도 되지만 새롭게 오버라이드해서 오버라이드 키워드를 붙여서 새롭게 기능을 업그레이드해서 또는 덮어쓰기해서 구현을 해 주어도 된다. 이게 메서드 오버라이드입니다. 자, 그런데 메서드 오버라이드란 단어는 메서드 오버로드랑 단어랑 굉장히 많이 헷갈려요. 물론 여러분들은 단어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면 상관없는데요. 저는 조금 고생했었어요. 너무 단어가 비슷해서, 발음이 비슷해서 오버로드하고 오버라이드가 비슷해서 처음에 많이 헷갈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버추얼 오버라이드고요. 그냥 오버로드는 여러 번 정의하는 거예요. 다중정의, 여러 번 정의, 오버로드, 오버로딩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죠. 이미 우리가 사용을 많이 해왔었던 거. 생성자 오버로드도 가능하고 메서드 오버로드도 가능하고 함수 시절에는 함수 오버로드, 함수 중복으로 제가 표현을 했었죠. 이러한 오버로드는 하나의 클래스에 메서드 시그니처가 여러 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의 클래스에 메서드 시그니처가 다른 동일 이름의 메서드가 여러 번 정의한다. 중복해서 정의한다. 이거를 뭐라고 한다? 메서드 오버로드라고 합니다. 오버로드, 오버로딩. 그래서
함수 중복이라고도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어쨌든 메서드 오버라이드와 메서드 오버로드는 여러분들이 구분을 확실히 하셔야 되고요. 오버라이드는 재정의, 다시 정의 의미고요. 오버로드는 여러 번 정의의 의미입니다. 단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어 사전 한번 찾아보는 것을 권장하고요. 오버라이드, 오버로드. 자, 이렇게 메서드 오버라이드와 메서드 오버로드를 다시 한번 구분해 봤고요. 그러면 메서드 오버라이드, 버추얼과 오버라이드 키워드를 사용하는 메서드 오버라이드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소스로 들어와서요. 44번 폴더, 오버라이드 폴더에 예제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add class. 데모 이름은 중복되지 않는 거 override demo.cs 파일로 하나 만들어 주고요. 이번에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verride 데모 이름으로 네임스페이스도 주고, 그 다음에 기본 코드, 그 다음에 빗자루, 청소, 코드 정리 한번 하고, override 데모 메인 메서드 시작 개체로 잡고 시작. 속성창에 가서 스타트업 개체를 override 데모.override 데모 안에 있는 메인 메서드를 실행해라. 여기까지 오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동차 클래스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페런트, 차일드, 오버라이드에 대해서는 메서드 오버라이드, 메서드 버추얼 오버라이드 이 기능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LA 탭 눌러서 페런트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요. CLA 탭 눌러서 차일드 클래스를 하나 만듭니다. 그 다음에 상속 관계는 extend해라. 뭐를? 페런트 클래스를 차일드 클래스로 상속하자.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만들어주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hift Alt Enter 눌러서 코드 길게 잡고 크게 잡고, 자, 이 소스가 여기 어딘가에 있는 소스랑 중복되는 내용인데요. 여기다가 메서드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클래스에다가 반환값도 없고 말하다라는 이름의 메서드를 하나 만들고요. 한 줄로 시스템 지우고 시스템 넣을까요? 넣어도 상관없으니까. 자, 그러면 부모에서 안녕하세요를 메서드를 호출해요.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페어런트 클래스에 퍼블릭한 또는 프로텍티드한 say 메서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퍼블릭으로 해도 되고 프로텍티드로도 해도 되겠죠. 자식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한다. 그러면 child 클래스의 인스턴스인 소문자 child는 new 괄호 열고 닫고 해서 child 클래스에 점 찍어보면 뭐가 노출이 된다? say 메서드가 노출이 되더라. 이렇게 say 메서드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say 메서드를 호출해 주게 되면 일단은 부모의 안녕하세요가 출력이 된다라는 거죠. 일단 실행, 컨트롤 F5 버튼 눌러서 실행. 자, 그리고 부모 언더스코 안녕하세요. 즉 say라는 어떤 기능은 부모의 정의된 기능을 자식 클래스, 차일드 클래스에서 재정의해서 쓰는 겁니다. 맞죠?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은 이거 제가 컨트롤 F5번 누르지만 여러분들은 컨트롤 F5번은 저만의 특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F11번 많이 눌러가면서 연습을 하시라고 했어요. 이때 여기 갔다 오는 것을 항상 보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러면 부모에 있는 기능을 안녕하세요를 나는 어떻게 하고 싶다? 자식에서 새롭게 정의해서
구현해주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한다? 자식 클래스에다 또 동일한 이름의 메서드를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커서 두고 컨트롤 C, V 눌러서 하나 복사하고 Alt키 누르고 방향키 아래쪽 화살표로 밑으로 내려서 가져다 쓰고요. 그러면 부모에서 안녕하세요 만들었지만 나는 자식에서 안녕하세요를 새로운 기능으로 다시 정의, 재정의하고 싶다라는 거죠.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부모의 say 있지만 나는 자식에서 동일한 이름의 시그니처를 갖는 메서드를 다시 만들어서 사용하고 싶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처음에는 부모 것만 사용했지만 나중에는 자식 안녕하세요로 사용을 내 거를 자식이 가지고 있는 say 메서드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실행시켜보면 자식 언더스코어 안녕하세요가 실행이 된다는 거죠. 즉 자식 클래스에서 정해 놓은 say 메서드가 호출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상속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고창이 떠요. 여기 밑에 보면 경고창이 뜬다라는 거죠. 이거는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이거는 부모에서는 부모가 자식한테 say라는 이름의 메서드는 내가 정해놓은 부모가 정해놓은 이 기능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현재 이 모양은 say 메서드 모양은 저 싫어요. 제가 정의해놓은 이 기능을 쓸 거예요.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를 표현해 놓을 때 자식이 예의가 없는 경우를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냥 이렇게 한번 잠깐 표현해 볼게요. 그리고 실제로는 얘는 컴파일러 경고가 뜨기 때문에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 경고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이거 다 클린 시켜주는 것을 권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이 케이스를 쓸 일은 없습니다. 예의가 없는 경우 케이스를 저는 쓸 일이 없다라는 거죠. 자, 이게 하나의 케이스고요. 또 다른 거 하나를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 V 눌러서 이번에는 단어가 몇 개 없죠. 제가 Hi, Hello 이런 거 있잖아요. 부모에서 Hi라는 이름의 메서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똑같이 아니다. 더 좋은 단어가 생각났다. run, 달리다. 이렇게 부모가 달리다라는 이름의 기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run 메뉴를 호출해 주면 차일드 클래스에 차일드 클래스는 부모를 상속하니까 부모의 정해 놓은 run 메뉴를 호출이 가능하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부분은 일단 페어런트 클래스 인스턴스만 쓰는 것은 그냥 놔두고요. 없다고 가정하고요. 여기를 외부에서는 페어런트 클래스를 바로 쓰지 못하게 프로텍티드로 변경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부모의 멤버에 프로텍티드로 되어 있으면 자식 멤버에서만 가져다 쓸 수 있다. 이 개념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자식에서도 run 메뉴를 여기서 호출하게 되면 차일드 클래스에 run 메뉴를 호출을 해요. 그러면 차일드 클래스에는 아직 run 메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빨간색이 떠요. 차일드 클래스에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저 위에서 있는 것을 상속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컨트롤 C, V 눌러서 밑으로 당겨서 넣어놓고 여기서는 프로텍티드가 아니라 외부에 공개해서 쓰고자 하니까 퍼블릭으로 두고 여기는 역시 다시 여기를 여기하고 여기를 자식 이렇게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run 메뉴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실행을 시켜보면 여기 시점에서 21번 라인 시점에서 뭐가 실행이 된다? 역시 자식 달리다가 실행이 되겠죠. 그러면 실행. 자, 이렇게 해놨는데 자식 달리다 뭐 별반 다를 거 없이 그대로 실행한 겁니다. 자식 메서드에 있는 이 메서드가 호출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는 이제 다른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의미가 부모 클래스가 run 메뉴는 내가 만들어 놓은 이 기능을 써라라는 의미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say 메서드는 싫어요.
저는 이 기능 쓸 거예요. 이 의미고요. 느낌상으로. 그런데 런 메뉴를 나는 쓰려고 하는데 밑줄 가요. 뭐를? 아, 죄송한데요. 저는 제가 새롭게 정의해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new 키워드를 메서드에 붙여준다라는 거죠. 부모는 런 메뉴를 부모가 만들어 온 것을 썼으면 좋겠지만 자식은 아니다. 제가 새롭게 만들어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new 표시를 해놓으면 밑줄도 안 가고요. 경고도 하나 뜬 거는 이 say 메서드예요. 이런 경우는 run 메서드는 부모에는 아무런 표시를 해놓지 않았지만, 즉 부모 클래스는 run 메뉴를 자기 자신 것을 쓰면 좋겠지만, 자기가 만들어 온 것을 자식이 썼으면 좋겠지만, 자식은 새롭게 정의해서 자식만의 새로운 기능으로 정의해서 쓰고 싶다. 부모에 아무것도 안 붙였으면 자식의 new를 붙이는 게, 이거는 자식이 예의가 없는 경우에서 있는 경우로 느낌을 이렇게 가져간다는 거죠. 자식 예의가 없는 경우는, 이거는 부모가 아무런 표식을 안 해놨으면 부모가 약간 강압적인 부모인 거죠. 그런데 자식도 아무런 표시 없이 바꿔서 쓰는 거고요. 얘는 부모에서는 아무런 표시를 해놓지 않았지만 자식에서는 나는 new를 사용해서 재정해서 쓰겠다, 이런 의미예요. 이거는 그나마 자식이 예의가 있는 경우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자라는 거죠. 아, new. 그러고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컨트롤 C, V 눌러서 이번에는 일한다, work라고 할게요. 부모는 자식이 프로그래머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부모는 프로그래머를 권장을 해요. 그런데 자식은 이거를 다시 카피해서 이렇게 된 거고, 그럼 다시 자식은 예를 들면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어요. 프로게이머.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똑같은 워크, 어떤 일을 할 거냐. 그럼 현재까지는 부모에도 아무런 표시 안 해놓고 자식에도 아무런 표식을 해놓지 않았습니다. 이거 자식도 퍼블릭으로 두고, 그러면 여기다가는 child의 work, 어떤 일을 할 거냐, 이렇게 해놓고 일단 실행. 그러면 자식의 프로게이머가 실행이 되겠죠. 현재까지는 느낌이 뭐다? 부모가 프로그래머로 해라 했는데 자식이 싫어요, 저는 게임만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프로게이머로 한 거고요. 예의가 없는 케이스고요. 현재까지는. 이거보다 좀 나은 거는 부모의 아무런 표식이 없으면 자식에서 new를 만들어서 new 키워드를 붙여서 죄송한데요, 저는 게임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실행시켜보면 역시 동일하게 잘 실행이 돼요. 자식도 프로게이머로 동일하게 잘 실행이 돼요. 그런데 세 번째는 더 좋은 케이스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거죠. 부모가 관대한 부모예요. 아, 나는 자식이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지만, 프로그래머가 되었으면 하지만 그래도 자식의 의견을 존중한다 해서 버추얼로, 일단은 가상으로 버추얼 키워드 붙여가지고 나는 미래에 프로그래머가 됐으면 좋겠다, 하지만 자식의 의견을 존중한다, 이런 의미예요. 약간 버추얼 붙여져 있는 메서드는 상속해서 내가 만들어 온 거 그대로 써도 되지만 다른 걸로 바꿔서 써도 된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직접 미리 타이핑을 해놨지만 자식 클래스에서 페어런트가 오버라이드, 페어런트의 기능을 재정해서 쓸 게 뭐가 있는지를 오버라이드만 한번 타이핑해 볼게요. 오버 정도만 타이핑해 놓고 컨트롤 스페이스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러고 보니까 부모님께서 워크라는 기능은 기본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지만 내가 재정해서, 내가 새로운 걸로 정의해서 써도 되는구나, 이렇게 관대한 부모님 밑에서 잘했을 때는 이렇게 오버라이드 키워드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재정의할 게 워크 메서드가 재정의할 게 있네. 그러면
탭 눌러보면 기본 모양으로 부모에 있는 워크만 쓰게 되면 여기까지 봤을 때는 이렇게만 해놓으면 워크 메서드를 프로텍티드를 빼고 퍼블릭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오버라이드 해놓은 건데, 워크를 해놓은 건데, 일단은 베이스의 워크를 여기서 호출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일단 이것도 퍼블릭으로 일단 둔다라고 가정해도 되는데 일단 놔둘게요. 그럼 여기에서는 일단 요거 퍼블릭하고 프로텍티드인데 이 모양만 잠깐 볼게요. 퍼블릭으로 두고, 자 일단 요거만 실행. 자 이렇게 놓으면 버추얼 오버라이드로 매칭이 되고요. 그런데 자식에서도 base.work 의미상으로 자식에서도 부모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해서 부모가 지정해 놓은 프로그래머라는 이름의 기능을 사용하겠다, 그 의미고요. 이 모양은 이렇게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거를 워크 대신에 하나를 더 만들었고, 이 모양은 하나 괜찮은 것 같아서 하나 컨트롤 CV 눌러서 부모에서 워크가 아니라 걷다라는 이 이름으로, 부모에서 걷다라는 이름의 기능은, 걷다라는 기능은 역시 버추얼을 붙여놓고, 관대하게 걷다 붙여놓고, 여기서도 오버라이드 한 칸 스페이스 띄고 워크를 재정의 탭 눌러서 재정의, 이렇게 한 거는 의미상으로 제가 넣어놓기 위해서 관대한 부모의 의견을 따르다 이렇게만 써놓을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 지우고 goes to 이렇게 할게요. 한 줄로 줄일게요. 그러고 나서 여기 밑에서 얘도 퍼블릭으로 두고, 얘도 퍼블릭 둘게요. 밑에서 호출하기 위해서. 여기서 차일드 클래스에 워크 걷다라는 이름은 부모도 관대하고 자식도 예의가 있는 경우,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버추얼 오버라이드, 자식도 예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자식도 부모의 말을 잘 따르는 케이스, 어쨌든 이렇게만 넣어놓을게요. 그 다음에 워크는 다시 부모의, 요건 다시 프로텍티드로 바꿔놓을게요. 부모에서는 프로그래머가 되었으면 하지만 자식은 워크에서는 오버라이드를 하는데 대신 여기서는 재정의해서 쓰는 겁니다. CW 탭 눌러서 뭐를 재정의하자? 부모에서는 프로그래머를 원하지만 저는 부모에서 만드는 프로그래머를 어떻게 하자? 여기서 재정의해서 자식에서는 프로게이머로 재정의해서 쓰고 싶다라는 거죠. 이거는 오버라이드를 바꿀 수 없으니까, 버추얼 오버라이드는 동일한 액세스 한정자를 써야 되니까 퍼블릭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프로텍티드를 한 번 더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요. 자, 그러면 이 모양만 볼게요. 이 모양만 보면 부모는 프로그래머를 했으면 좋겠지만 자식은, 이것도 이제 예의 바른 거죠. 자식이 원하는 걸로. 그럼 이건 부모의 의견도 들어간 거야. 자식이 다른 거 해도 전혀 상관없다. 가장 좋은 케이스예요. 버추얼 오버라이드가 제일 좋은 케이스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대신 이거는 오버라이드 했을 때 부모의 의견을 따르는 케이스고요. 워크는 부모의 의견을 그대로 따라서 부모의 기능만 쓴 거고요. 얘는 부모의 의견 플러스 추가적인 기능을 해도 되고 아니면 새로운 기능을 해도 되고, 이런 케이스라는 거죠. 실행시켜보면 첫 번째 케이스는 부모는 부모의 안녕하세요를 원했지만 자식이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고 자식만의 기능을 구현한 케이스고요. 그래서 제가 자식이 예의 없는 경우로 표시한 거고요.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았다. 이거는 컴파일러가 경고를 줍니다. 컴파일러가 경고를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부모가 달리다라고 기능을 만들었는데 자식이
새롭게 정해주는 케이스예요. 그나마 예의가 있는 경우고요. 부모에서 X, 부모에서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았지만 자식에서 New를 선언해 놓고 새롭게 정해주는 기능이고요. 다시 정해주는 거고요. 새롭게. 세 번째 케이스는 부모에서 걷다라는 이름의 기능을 만들었으면 이걸 써도 되고, 부모가 관대한 거죠. 버추얼로. 이걸 써도 되고 네가 새롭게 정해도 된다. 그런데 세 번째는 부모의 의견을 따르는 거야. 그냥 베이스 닷 워크 해가지고 부모가 만들어 놓은 기능을 그대로 가져다 쓴 케이스고요. 세 번째는.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부모도 관대하고 자식도 부모의 의견을 따르는 경우고요.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워크 메서드는 부모가 프로그래머가 됐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관대하게 버추얼 붙여가지고 다른 거 해도 상관없다 이런 케이스면 역시 오버라이드 해서 워크 메서드 구현할 때 부모는 프로그래머이지만 아닙니다. 제가 뭐 게임을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새롭게 재정의해서 사용을 하는 케이스라는 거죠. 이것도 부모도 관대하고 자식도 예의가 바르면서 오버라이드를 물려받아서 어떻게 하자?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는 케이스라는 거죠. 자, 네 가지 케이스, 크게 세 가지 케이스. 부모에도 안 붙이고 자식에도 안 붙이는 케이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모에는 안 붙였지만 new를 붙여서 새롭게 정의한다라고 표시하는 케이스.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경우는 어차피 자식에게 어떤 기능을 물려줄 경우다. 그러면 버추얼 표식을 해놓고 오버라이드를 사용해서 가져다 쓰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오버라이드는 직접 타이핑한 것보다는 오버라이드 할 게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의 인텔리센스 기능을 통해서 오버라이드 탭 눌러서 좀 더 편하게 사용했다라는 거죠. 왜? 버추얼로 돼 있으면 오버라이드 할 게 바로 인텔리센스로 가져다 쓸 수 있게 표시를 해주는 장점도 있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현재 예제를 다시 한번 실행. 네 개의 메서드를 만들고 네 개의 메서드를 상속하고 상속을 받는 경우가 있고 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부모에서 표시를 해놓지 않았으면 자식에서 new, 부모에서 버추얼, 오버라이드 이렇게 세 가지 클래스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여기서 표시 부모에 아무런 표시 없을 경우 자식에도 아무런 표시 없는 경우 그 다음에 부모에서 아무런 표시 없을 때 new 쓰는 거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거는 부모에 버추얼 붙였을 때 자식에서 오버라이드로 상속해서 부모 거를 그대로 쓰던가 아니면 자식만의 기능을 구현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경우 이렇게 크게 세 가지면서 총 네 가지로 볼게요. 총 네 가지 케이스로 상속 관련된 기능을 구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만 놔도 되는데요. 이렇게만 놔도 되는데 이거는 코드는 그냥 연습했었던 거니까 이거를 주석 처리하고 여기를 new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거 경고창이 싫기 때문에 빌드할 때마다 경고창 뜨는 게 싫기 때문에 이렇게 최종 소스를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연습할 때는 13번 라인으로 연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일단 이것도 오버라이드 데모도 다른 거 소스랑 동일한데요. 일단은 제가 GitHub에는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서드 오버라이드 강의 데모 소스 추가 커밋 후 동기화 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ET 프로젝트의 44번 폴더에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것 소스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현재 화면에 있는 내용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나고 보면 상속을 어차피 해주게 할 거면 어떻게 하자? 버추얼 오버라이드가 가장 좋은 케이스더라. 그리고 자식에서는 오버라이드 땅 쳐서 나오는 가상 메서드들을 편리하게 비주얼 스튜디오의 인텔리센스를 사용해서 참조해서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메서드 오버라이드 데모 예제는 이 예제 하나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와서 메서드 오버라이드에 대해서 한번 예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케이스는 뭐다? 부모의 버추얼을 붙이고요. 자식의 오버라이드를 붙이는 거. 버추얼 오버라이드. 이거를 제가 계속 발음하는 거잖아요. 버추얼 오버라이드, 버추얼 오버라이드. 가상함수, 가상 메서드, 다시 정의, 재정의. 부모에서 가상으로 만들어 놓고 자식이 재정의, 다시 정의해서 쓰자. 이게 바로 메서드 오버라이드입니다. 이 메서드 오버라이드는 현업 프로그램 작성하면서 매일같이 쓰는 거죠. 왜? 부모 클래스에 상속관계가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부모에 만들어 놓은 어떤 뼈대를 가져다가 쓰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을 우리가 나중에 한번 더 느껴보시면 되는 거고요. 메서드 오버라이드에 대한 내용은 좀 전 예제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를 해놓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 이번 시간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시간 상속, 이번 시간에 메서드 오버라이드, 다음 시간에 나올 인터페이스까지는 하나의 큰 묶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파트 중에 파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예제, 타이핑 및 결과 확인, 내용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 번 타이핑해 보시고요. 오늘도 또 간단한 조언 드리고요. 자,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